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21강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5회차가 시작이 되겠고요. 우리가 4회차가 마무리되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렸던 게 나머지 우리 5회, 6회 최대한 우리가 만점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공식적인 측면 절대 놓치지 않도록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느낌으로 푸는 형태는 이미 벗어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능하면 공식들 정확하게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1번 문제부터 10번까지 풀 텐데 사실 이 정도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좀 빠르게 넘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바로 풀겠습니다. ABCD를 보시게 되면 뭐가 요구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요구되는 게 뭔지 결국에 prepare라는 동사와 그리고 require라는 동사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약간의 좀 번역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순배열 문제이기 때문에 더구나 동사 두 개를 충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모든 award winners들이 이렇게 되겠고요. acceptance speech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한번 잘라놓고 앞에 쪽 부분이 정말 필수적인 건지 아니면 뒤에 쪽이 필수적인 것인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서 보게 된다면 acceptance speech를 뭐 해야 될까요? 내가 수상소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상소감을 준비하셔야 돼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준비하다라는 표현이 뭐가 있다? 딱 이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prepare, 이 동사 딱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필요하다? 뭔가를 요구받고 있어요 라는 의미까지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제 푸는 방법을 잘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들어갈 게 첫 번째, require라는 동사 쓰면 이렇게 되죠. A라는 사람에게 투부정사 할 걸 요구하다 할 때 우리가 A 투부정사. 근데 이때 A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할 때 be required. 그리고 뒤쪽에 투부정사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 advised 투부정사, be allowed 투부정사나 be asked 투부정사, 그리고 be expected 투부정사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원래는 우리가 동사 다음에 목적어 목적 보호의 구조에서 수동태로 전환됐을 때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걸 찾아야 되겠고요. 근데 이 문제는 의외로 간단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are required라는 표현을 찾는 것도 목적이긴 했었으나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걸 이렇게 자르는 연습도 좀 하자. 그래서 보면 앞에 부분이 연결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뒤에 부분이 연결되는 게 맞는 건지 이걸 찾는 것도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an acceptance speech라는 표현이 연결됐을 때 수락연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prepare라는 동사만 잡아낸다면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난이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때때로 많은 분들이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번역을 올리다 보면 시간을 많이 뺏기게 돼요. 그래서 1번 문제 풀 때는 좀 마음이 급하니까 좀 정확하게 빨리 푸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앞쪽을 맞출 거냐 아니면 때때로 우리가 중간 부분을 맞춰야 될 수도 있어요. 어구 형태로서 아니면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 해결됐죠? 다음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ABCD를 봐보세요, 여러분들. ABCD 어떻게 이어져 있습니까? 무엇을 물어보는지 지금쯤은 눈치를 채셨나요? 그쵸? 시제 부분입니다. 시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A부터 번역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부터 쭉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그러면 최신 소설을 엘두린이라는 사람의 최신 소설을 have you read니까 읽어본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I have, 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잘 보세요. right after니까 직후에 it's released, 즉 그것이 출시된 직후에 그것을 샀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다시 보세요. 그것이 출시된 거는 근데 언제예요? 이미 끝났죠. 과거의 일이죠. 그러면 그것이 출시된 직후에 내가 그것을 샀습니다. 이거니까 바로 역시 과거적 의미가 아닐까요? 라는 겁니다. 사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was buying과 구별하셔야 됩니다. was buying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딱 그 시점에 라는 말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거 시제를 쓸 때 기본적인 쓰는 표현들이 있고요. 물론 이 문제에서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힌트를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right after its release, 출시된 직후에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과거 시점을 그대로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번역하는 연습만 좀 해주세요. 편하게 번역이 들어갈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읽어보셨나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출시된 직후에 내가 그걸 바로 샀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과거적 의미로서 bought의 의미를 쓰면 되겠습니다. 큰 문제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A, B, C, D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대명사 유형이잖아요. 대명사들 me를 쓸 거냐, my 쓰냐, mine이냐, myself냐 이런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 of의 형태 뒤쪽에다 뭘 쓸까요? 라는 겁니다. of의 형태. 특히 조심해야 될 게 my는 뒤에 반드시 명사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다음에 myself가 되면 앞에 뭐 있어야 된다? 주어 자체가 myself와 동일해야 된다. mine의 개념이 되면 어떻게 된다? 앞에 있는 명사와 비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의 것, 너의 것, 나의 것 이렇게요. 그래야만이 mine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내가 만날 예정입니다. 누구를? some friends를요. 내 친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근데 한국말로 우리가 해보면 나의 몇몇의 친구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문제의 실제 의미는 뭐냐면 이거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한 명의 친구를 만날 예정입니다 할 때 a friend의 개념을 쓰면 되겠고 나의 친구입니다. 이런 표현 할 때 my friend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에요. 이런 표현 할 때는 one of my friends 이겁니다. 다음에 a friend of mine 이렇게 해서 내 친구 여러 명이 있고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이런 표현 할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a friend of mine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이중소유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때 이 구조를 어떻게 파악할 거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고 그 중에 some friends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서 mine의 형태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어렵진 않고요. 어느 정도 규정대로 따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우리가 전혀 처음 봤습니다 라는 분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이 문제 유형이 어떻게 쓰이는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5회차 문제를 풀어오는 동안에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문제들이 실제 문법적인 조건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규정화시키는 것도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 풉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좀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건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겠습니다. ABCD 봅니다. ABCD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제일치잖아요. 시제와 관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A부터 바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Marcy를 much lately 최근에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바쁘대요. 뭐 때문에? classes가 요즘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these days까지 연결되면서 요즘에 수업이 많아서 바쁘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 뭐도 있어 지금 보니까 haven't seen. 우리가 지금 본 적이 없거든요. 라는 표현까지 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때 미스의 형태도 뭐로 봐야 된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빴다고 합니다. 정말로 바빴대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라는 말 들어가주면 되지 않을까요? 더구나 지금 힌트가 뭐가 있다? lately도 있고요. 다음에 haven't seen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그쵸. these days도 힌트가 되겠죠. 이런 형태들을 갖고 간다면 우리가 좀 더 쉽게 현재 완료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현재 완료의 형태가 나왔을 때 보면 이렇게 다양해요. 여러분들 힌트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전부 다 뭐다? 바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라는 말이 포함되는 이런 유형이 현재 완료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최근에 본 적이 없다. 어디 갔을까요? 라고 말했을 때 그래서 정말로 바빴는데 these days 요즘에 바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의 의미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벌써 우리가 시제 문제만 두 문제가 나왔잖아요. 지금 보면 4번까지 이 과정에서 뭘 풀어야 된다? 그렇죠. 번역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문제를 무작정 접근하는 게 아니라 풀어나가는 방식을 하나라도 정확하게 잡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시작합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ABCD가 부사입니다, 여러분. 그럼 부사는 혼자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뭐와 관련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부사 문제 풀 때는 much나 way나 that이나 so가 단독으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절대. 뒤에 반드시 뭐와 연결된다? 수식하는 어구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across town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요? 라는 겁니다. 전치사 구와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면 이때 우리가 각각의 네 가지가 어떻게 되는지 번역만 한번 잠깐 맞춰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zoo라는 게 걸어갈 만한 거리에 가까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across town
우리 마을을 건너가야 돼요. 도시를 건너가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 서베이를 타는 게 좋겠습니다. 보시면 그러면 훨씬 너머에 라는 말이거든요. 매우 꽤, 훨씬 이런 말인데요. 여기서 보자면 이게 어떻게 쓰이는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전치사 구를 수식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는 걸 찾는 겁니다. 문제는. 쉽지는 않죠. 사실은요. 왜냐면 우리가 우선 much의 개념 자체가 전치사랑 어울리는 게 있긴 있어요. much to the delight 이런 식의 표현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또 역시 매우 기뻐하게도 이런 표현할 때 우리가 much to the delight 이걸 쓰긴 합니다. 또한 나머지들 way라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that 아니면 so 이런 식의 표현들이 다 가능하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중요하게 잡아야 될 게 뭐냐면 각각의 쓰임들 중에서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much의 개념이 있는데 이 much의 개념이 사실은 전치사랑 어울리긴 하지만 많이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much to the delight of 라는 표현으로서 매우 기뻐하게도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를 먼저 볼게요. 대신하는 표현이 주로 뭐냐?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로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주로 쓰게 된다. 그 다음에 전치사랑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so도 마찬가지예요. so라는 표현 자체는 어떻게 된다? 형용사나 부사 아니면 이렇게 PP형 형태를 주로 수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so 뒤에 뭐가 있었다? 형, 명의 구조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 상황들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정답은 way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시면 way라는 표현에 뭐가 있냐면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보다 훨씬 낮게 way below the price 아니면 take price로서 정가표보다 훨씬 더 낮게 이런 표현을 때 우리가 쓰는 게 way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전치사랑 어울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걸 찾으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뭘 봐야 되냐면 이 단어의 고유한 역할,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way가 주로 어디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that도 어디 나올 수 있느냐, so도 어디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들을 좀 공유할 테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함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way가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6번 문제 시작합니다. 6번 문제는 A, B, C, D 조동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동사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돼요? 그렇죠. 번역이죠. 번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봐야 되겠습니다. like to까지 연결되는데 이거 보니까 뭔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동사 문제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번역으로 푸는 게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뭔가 지금 보여요. like to라는 표현 때문에 연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맞는 건지. 그러면 그레이스라는 사람이 스위밍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how to swim like her. 어떻게 하면 그 여자처럼 수영할 수 있는지 배우고 싶어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다 아니죠. 해야 한다 아니고 할 수 있었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의도가 있습니다. 의향이죠 사실은. 근데 물론 이렇게 잡긴 했지만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뭐가 있었냐면 바로 would like to의 개념이 있고요. 여러분들 동사 원형 형태 들어갑니다. 또한 뭐가 있냐면 would love to의 형태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ould like to나 would love to의 형태 이게 연결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하나 더 would의 개념이 주로 언제 쓰이는지 보도록 합시다. 바로 뭐냐면 미래적음이 분명히 과거에서 바라본 미래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고집이나 의지 이런 게 들어가죠. 이런 의도가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거의 습관과 사실을 가리키면서 유스터의 개념으로서 들어가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풀었던 문제 중에 있었으니까 앞에 거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에 이때 would와 관련된 관용적 표현들 한 번만 점검합시다. 나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할 때 뭘 써야 된다? would like to를 써야 된다. 강하게 열망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would love to의 개념이 들어가죠. 다음에 괜찮으시겠습니까? 꺼려하지 않으세요? 이런 표현을 때 쓰는 게 would you mind. mind까지 연결됩니다. 다음에 would mind. 나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런 표현할 때 우리가 would mind의 형태를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때 이 문제는 이렇게만 연결돼도 사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의외의 문제였던 겁니다. 오히려 조동사 문제에서. 지금까지 조동사 문제가 대부분이
번역으로만 넘어가는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도 분명히 보이니까 같이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시작합시다. 우리 7번째 문제가 됩니다.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A, B, C, D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ing 보이니까 준동사인 것처럼 보이죠. 맞습니까? 준동사. 그러면 이 자리에 동사 형태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러면 뒤에를 보세요. 뒤가 어떻게 되냐면 주어 동사가 되어 있네요. 이런 형태는 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분사 구문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시 갑니다. 동사 빈칸이요. 다음에 주어 동사가 보입니다. 선택지 형태도 ing, having, pp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 주어부터 보는 거죠. 주어가 뭔가를 했어요. 능동의 개념일 때 주어가 되었습니다. 라는 편의 수동의 의미일 때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동사 봐야죠. 동사. 만약에 선택지에 having pp나 having been pp가 있다면 결국에 앞부분을 하면서 했습니다 하면 동시 상황이고요. 다음에 앞에 걸 했기 때문에 뒤에 걸 하게 됩니다. 라고 한다면 앞선 상황에서 접근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쓸 수 없는 것들을 조심해서 보시고 특히 우리가 뭐 been pp라든지 아니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had pp 분사구문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had pp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had pp 자체는 분사구문 아닙니다.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뭘 봐야 된다? 내가 much work left, 즉 남은 일이 별로 없어요. 즉 이 뒤에 뭐가 있다? 목적 개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not이 있지만 이 not은 우리가 분사구문에서 어떻게 쓰면 되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 유형에서 여기다 그냥 not 붙이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다가 not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정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다시 가면 내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능동이죠. 근데 문제는 뭐다? 예전에 없었단지 아니면 그 순간에 없었다냐 뒤에 번역 끌고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어서요. 집에 갔습니다. Shortly after 바로 직후에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 순간이죠. 그러면 정답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having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이 문제가 분사구문의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라는 게 1번. 분사구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뭘 봐야 된다? 주어. 내가 할 일이 있다 없다. 능동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having이 보이는 순간 그냥 못 끝내요. 반드시 뭘 봐야 된다? 뒤에라는 went라는 동사까지 연결해서 번역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 갔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 상황의 의미에서 having의 형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 되겠습니까? 다음 문제 보죠. 8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째 문제 보시면 A, B, C, D 보시면 시제 문제입니다. 시제 문제. 그리고 능동 수동의 문제도 껴있네요. 보니까 이 두 개가 껴있잖아요. 수동의 의미가. 그러면 결국에 시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능수동도 동시에 판단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번역이 필요하겠죠.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회사가 우리에게 getting us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뭘까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와 관련돼서 뭔가 휴가가 있을 수도 있고 선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봤더니 여기에서 그러니까 getting us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야 이게 좀 매끄러워지죠. 그러면 아마 우리가 바로 gift card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처럼. 여러분 번역됐죠?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요. 회사가 주는 거잖아요. 상품권을 줄 거예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D에서 먼저 능동의 개념 버리고요. 다음에 이때 우리가 are given이냐 아니면 will be given이냐의 문제가 되는데 아직은 크리스마스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마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미래까지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하나만 좀 살펴보고 나서 정답 잡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give라는 동사 한번 봐주세요. give라는 동사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A에게 바로 B를 주다 이렇게 됩니다. give라는 동사는 offer나 grant나 award라는 동사 다 들어갑니다. 때때로 promise도 있어요. 여러분들. 약속했어요. A에게 B를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럼 전부 다 뭐나요? A가 A에게 B를 주다. 근데 이게
A가 주어 자리에 있고 나서 가면 B를 뒤로 빼면 A가 B를 받았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면서 be given과 be offered나 be granted, be awarded나 be promised 이런 식의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보세요. 주어가 바로 B를 A에게 주었습니다 라는 표현의 to A 이렇게 되면 바로 B가 to A에게 제공되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B가 A에게 제공되다. 제공되다니까 그래서 이때 우리가 be given의 형태가 수동태가 가능하다. 이것들을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때때로 어떤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뭐냐면 뒤에 목적어 있는데요. 어떻게 수동태가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수요동사 계열이 가능하고 다음 두 번째는 원래 목적어, 목적 보호를 가지고 있던 동사들의 패턴이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론을 지어보면 우리가 받을 겁니다. 선물을 이렇게 되겠고 아직은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적 개념에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ill be given 이게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연결되죠? 다음 문제 9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9번 문제를 보시게 된다면 이게 뭘까요? 좀 길어요. 지금 내용이. 네트워킹도 나와 있고 밸류도 나와 있고 지금 보면.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렇게 좀 분리를 시켜봐서 앞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뒷부분이 맞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살짝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중간 단계에 뭔가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얼른 보이는 게 뭡니까? 그쵸? 뭔가의 가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뭐의 가치. 그러면 이때 우리가 value of라는 표현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면 networking value, 네트워킹 가치 이렇게 잘 쓰진 않죠. 그러면 이때 또 하나 the value of라는 표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 valuing이 되버리면 valuing이 들어가 버리면 동명사적 가치잖아요. 이게 즉 가치 부여하기가 돼버립니다.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value 자체는 가치라는 말이 되는 거고 valuing의 의미가 되면 가치 부여하기가 돼버려요. 약간 다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보자면 얼른 눈에 보이는 게 이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즉 다른 것들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도 뭐뭇의 가치 이런 표현을 때 우리가 the value of라는 표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때 realized 동사 형태가 있고 목적어 바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순들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실제 문장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거든요. 이때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잡아놨다. 목적어 부분을 어떻게 맞춰갈 거냐. 어떻게 맞춰갈 거냐. 이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탭스에서 나왔던 유형들 총정리 다시 한번 합시다. 명사 어구들이에요. 명사 어구들. 보시면요. 네트워킹의 가치입니다. 라는 표현할 때 the value of networking. 다음 두 번째 special interest가 있다. 관심사. 특별한 관심사가 있어요. 이런 표현할 때는 a matter of special interest. 다음에 초대가 있으면 어떤 초대든지 간에 어떤 종류든지 초대가 있게 되면 할 때 우리가 an invitation of any kind. 다음에 모든 종류의 초대도 마찬가지예요. an invitation을 쓴 상태에서 of every kind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인 $5가 필요합니다. 이런 표현할 때 우리가 an additional 쓴 상태에서 $5까지 가면 되겠습니다. 특히 뭘 위해서? 배달을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써 우리가 for delivery 여기까지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서 정답이 되는 거 C.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번역도 필요한 거 아닐까요? 라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A, B, C, D를 보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단어들이 정확하게 품사를 적용하지 않게 되면 번역이 다 비슷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구나 그냥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 value를 앞에 수식하면 안 됩니까? 라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조심해야 될 게 realized 동사 있는 상황에서 of의 형태가 필요 없고 to도 필요 없더라. 이렇게 해서 지워주는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에서 봤을 때 이 valuing의 의미 자체가 단순하게 가치로 번역되는 게 아니라 가치 부여하기라는 의미가 되면서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10번 문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네, ABCD를 보겠습니다. ABCD를 보면 이 rather의 형태가 쓰이고 있네요. 그러면 이 so 뒤쪽에 rather를 어떻게 쓸까요?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10시에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피스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서 so의 형태부터 시작됐으니까 다시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 연결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ABCD에서요. 얼른 눈에 보이는 게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I'd rather의 개념. 사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졌을 때 you would rather가 아니라 I would rather 이런 표현이 좀 더 강하죠. 다음에 이때 rather, would 형태 이렇게 쓰지는 않죠. 그러면 이런 형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사실은 의미상으로 봤을 때 이것만 딱 있으면 돼요. 물론 어떤 특정한 문법을 지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상한데 이런 거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would rather의 개념이 들어가면 원래 동사 원형 쓸 수 있죠. 차라리 이거 하겠습니다 라는 표현할 때 우리가 would rather 뒤에 동사 원형 다음에 would rather 뒤에 not 동사 원형입니다. 차라리 이거 하지 않을래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주어 다음에 뭘 쓰냐면 과거 동사를 쓰는 게 기본 패턴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라는 표현을 써 wish 개념과 비슷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였다? 가정법이었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가 들어가는 가정법의 유형이었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이거입니다. would rather 뒤에요 주어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그럼 원래 이게 돼야 되지만 원래는 현재 동사를 씀으로 인해서 뭐가 돼버리냐면 실제로 일어날 일이에요. 가정법이 아니라. 다시 갑니다. 이거 단순하게 너 왜 안 오는데 이게 아니라요. 진짜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came이 없긴 합니다. 이 문제에서 이게 있었더라면 사실은 정말 복잡해집니다. 문장 번역 다시 해야 되고. 근데 came이 없는 상황에서 문장 구조만 잡아라.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는 머릿속에 앞으로 이제 뭘 잡아야 된다? 두 가지. 과거 동사가 들어가면서 뭐뭐 하면 좋겠는데 라는 말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때 우리가 현재 동사가 들어가면서 진짜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네, 실제 될 것 같아 이거는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때 또 하나요. 이것도 가보겠습니다. not 동사 원형의 형태도 쓴다라는 거. 원래는 I'd rather you didn't. 네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 할 때 I'd rather you didn't.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주어 다음에 not 동사 원형의 형태가 들어가기도 한다. 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최근에 우리가 탭스에서 요구하는 난이도 상위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10번에다가 우선은 지금 어려운 문제를 하나 잡아놓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요? 지금 여기서 어순만 잡아주면 됐던 문제였으니까. 시간을 따로 고려해서 이게 가정법인지 아니면 실제 조건적 개념에서 실제 일어나야 되는 일인 건지를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조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0개 문제 또 풀어봤는데요. 조금 여러분들이 잘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실제 우리가 현장 강의에서도 보게 되면 이 정도 오게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답을 대부분 다 잡아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정확하게 들었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지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라도 최대한의 업그레이드된 실력을 가지고서 점수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22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